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알파벳과 테슬라, 아마존 등 미국 대형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7 중 일부가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6월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역시 주요 일정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실적주들의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 절차만을 남겨놓고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미국의 대선 구도가 급변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국내 방산의 해외 수출이 더 활발해질 것이란 증권사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관세 및 이민 장벽을 세우고 방위비를 높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언급한 가운데 2차 전지주가 오늘 오전장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가 건설 속도를 늦추기로 한 점도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1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시장의 지속적인 차익 실현 분위기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빅테크주들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 최근 순환매의 차기주자로 꼽혔던 우량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들 역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엔비디아와 AMD는 2.6%대 하락, 그리고 테슬라는 4%대의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 미증시에서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이, 국내 증시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또 현지 시간으로 21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 레이스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죠. 더더욱 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장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 이상 내리면서 약세를 이어간 코스피, 지금 이 시각 마찬가지로 1.3%가량 낙폭을 확대해 가면서 2,75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소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국인이 4흘 연속 내리 매도세를 보여줬던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현재 4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이에 가세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1.85% 상당히 강한 조정 받고 있는 코스닥. 지금 이 시각 813선까지 밀려났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매물을 출회하게 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의 시작을 굉장히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양대지수가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조선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기 침체기를 벗어난 조선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관측되고 있는데요. 실적의 개선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수출에 유리한 고환율 환경과 더불어서 국내외 호재로 인해 계속된 이 호재의 상승 모멘텀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데 제가 금요일 날에 시장이 흔들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흔들릴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도 금요일 날 예상을 얘기했습니다. 그게 일주일 만에 끝날지, 이틀 만에 끝날지, 2주 만에 끝날지, 한 달 만에 끝날지, 혹은 내년에 바닥을 칠지 그 얘기를 금요일 날 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했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공개방송, 녹화방송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도 장마감 공개방송 4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정말로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슬슬 될 거예요. 저는 월요일 날에 바닥 칠 거라 보지 않았거든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미 조정의 모습은 금요일 전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죠. 자, 한번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하이닉스도 지금 많이 삼성전자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요게 그래서 위험해서 떨어지는 거냐? 그건 일단 아닌 걸로.
일단 미국 시장이 일단 여기 단기 추세가 여기가 깨졌죠. 여기 단기적으로 뭐 스윙이라고 봐도 되고 뭐 장기는 아니에요. 중기도 애매하고 일단 제가 볼 때 단기인데 단기 추세가 이제 조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때가 아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로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제가 그래서 아마 이때쯤에서 제가 만약에 넥타이를 메고 오게 되면은 뭐 그 얘기를 지난초에 했었나, 지난주에 했었나 하여튼 그런 얘기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조정을 받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오히려 테마주 급등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금요일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했고 오늘은 데모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쪽인데 우크라이나 관련주는 굉장히 강해요. 사실 아침에서는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면은 아마 조선주도 강했을 거고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화장품도 강했는데 물론 지금도 플러스가 있지만 더 강했을 거고 그리고 조선기자재 그리고 그다음에 대마 관련주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 해가지고 그쪽 관련주 방산주도 오늘 아침에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지수가 무너지는 건 절대로 아닌데 막 흔들리는 것들이 막 나오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다 몰리고 나머지들은 플러스 나던 것들이 거의 약보합, 강보합 그러니까 상승폭을 많이 지금 줄였죠. 조선주들도 다 내려와 버렸고 하여튼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국 시장을 다시 분석을 하자면은 자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 60일선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다시 돌릴 겁니다.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시점이 어디냐? 금요일 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금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가 모양은 정상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2750 이 자리를 일단은 지지를 해줄 걸로 예상. 그러니까 만약 미국 시장도 60일선이 깨지면 근데 미국 시장 60일선 멀었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내려가고 있는 것뿐 미국은 여기 빨간색이 60일선입니다. 여길 깨야 돼요. 깨져야 우리나라도 깨지는데 우리는 먼저 내려왔죠. 원래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먼저. 그렇죠? 먼저 올라갈 때는 늦게, 내려갈 때는 먼저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 사실이니까 뭐 굳이 설명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IT줄이 약한 것은 전날 이제 트럼프의 그 악재가 제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게 이제 해소가 될 건데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서 그래서 이번 조정에 맞물려서 지금 밀리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 코스피로 보자면 2750 일단 60선인데 그 자리를 오늘은 일단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고 25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은 보나마나 좋아요. 뭐 TSMC도 좋고 뭐 다 좋잖아요. 미국에 있는 발표하는 기업들. 앞전에 삼성전자도 좋았고 그럼 하이닉스는 냉장고도 팔지도 않고 신발도 안 팔고 뭐 음식도 안 팝니다. 오로지 반도체만 갖다 판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파는 기업들은 다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좋을 수밖에 없죠. 예상치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이후에서 3분기가 더 좋고 4분기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흔드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하이닉스도 결국 또 올라가겠죠. 이게 뭐 떨어지겠어요 이쪽으로? 뭐 영영 떨어지겠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영영 떨어질 일은 없고 어디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냐? 얘가 이렇게 올라와야 그래야 다른 IT 부품주도 올라올 텐데 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IT 부품주는 더 열심히 신나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손절을 고민하고 있을 거고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받아가려고 할 것이고 어쨌든 IT주들은 그래서 약세를 보이는 거고 테마주들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거기다가 미국은 전날 마이크로소프트 뭐 해킹빨 무슨 뭐 그쵸 뭐 전산망 마비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오늘 보안주 움직이지만 글쎄요 보안주를 오늘 들어갔다가 안 움직이면 이제 물리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쪽이 더 낫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지 강하게 움직이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뭐 가상화폐주도 움직입니다 오늘. 그리고 전력 전선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이슈되면서 움직였던 남북경협주라든지 등등 이쪽 테마가 죽은 게 아니고 지금 테마가 저쪽으로 몰려서 그렇지 또 며칠 지나면 또 이게 안정세가 만들어지고 다시 또 반등 주고 미국장이 반등 주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떨어진 종목들은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라? 미국장 올라가네? 왜 올라가지?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했는데 뭐가 안 좋다 그랬는데 왜 자꾸 올라가지? 그럼 우리나라도 잘못 떨어진 건가? 하고 올라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며칠 걸릴지는 제가 금요일 날에 얘기했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오늘 장 끝나고 4시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쨌든 계속 테마주들은 매매하기 용이한 시장이고 IT는 안 죽습니다. 흔들리면 근데 더 흔들릴 수 있으니까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은 테마주가 좀 더 좋은데 이제 미국 시장이 다시 조정을 받고 플러스가 나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렇게 조정받았다. 항상 이렇게 N자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눌림목 조정받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IT주들이 좋아질 텐데 지금 사면 사봤자 푹푹 꺼져요, 밑으로. 그러니까 지금 막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테마주를 갖고 놀고 있다가 IT주 반등 주면 그때 해야 되고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는데요. 오늘 시장이 다소 거세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750선 테스트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오늘 24일 예정되어 있는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장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한국카본 나와줬습니다. 한국카본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0.27% 내려가면서 이 시장의 조정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한국카본 어떻게 공략해 볼까요? 자, 한국카본 이제 LNG 본행제 해가지고 카본 여러 가지 카본 소재 옛날에 한때 막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고 막 보면 플라스틱 같이 생겼는데 요즘에는 이제 더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카본 그러면은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일부러 그렇게 해갖고 내가 카본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줬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 약간 촌스럽다 그래갖고 그렇게 빗살무늬 같이 이렇게 카본 티를 안 내는 어쨌든 딴 얘기였고, 근데 그게 이제 카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LNG선, 뭐 가스, 그다음에 그걸 이제 압축해갖고 얼려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가져가는데 이게 줄줄줄 새요. 이게 기술이 없으면.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국카본 이제 본행제 관련주에서 움직였던 건데 지금 이제 LNG 가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이제 화력발전소하고 LNG하고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다가 많이 권유하고 수출하고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LNG 가스를 받아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과거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근데 지금 조선주가 잘 움직이고 성과가 좋아서 그다음에 운임가격도 상승을 해서 지금 물류 쪽도 뭐 좋다 운임가격 상승 때문에 그쪽도 좋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강세인데 자, 이 얘기는 그 얘기고 사실은 아침에 데모가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원래는 3부 토큰을 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보니까 5%대인데 그나마 거래량이 있는 게 이건데 괜히 가져갔다가 이미 벌써 튀어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외에 뭐 이때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아침에 보면 그쪽이 다 빨갛다가 반짝반짝 거리니까 그쪽을 주려고 째려봤거든요. 그래서 뭐 해인이라든지 뭐 DY 뭐 무슨 파워 등등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600억, 500억, 거래량도 없어. 저러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샥 올라갔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악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얘기가 딴 쪽으로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 빠지면 거래가 없어서 특히 시가총액 5천억도 아니고 600억짜리들은 올라갈 땐 좋지만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다가 이거 분명히 테마주 우크라이나 재건이 맞기는 한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면 근데 조선기자재 쪽도 오늘 최근에 계속 움직임이 좋았죠. 한국카본은 바닥에 있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5,800억이나 돼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본행제 이슈 내지는 한국카본
원래 그쪽으로 이제 이슈가 과거서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 회사 좋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회사.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오늘 한국카본을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살살 사면서 5%는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한국카본 만나봤습니다. 우크라 재건주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조선주 섹터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7월 15일과 16일 한전 KPS 매수가는 각각 38,000원 그리고 37,450원 선에 공략해 봤는데요. 15일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요. 16일 기준으로는 26.7%의 폭발적인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7월 17일 태웅 17,500원 짚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고요. 또 7월 18일 재룡산업 8,960원 선에 만나봤는데 0.22%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또 7월 19일 주성 엔지니어링 31,550원 선에 공략해 주셨는데 1.43%의 수익률 기록하게 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10.66%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종목 상황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 주인공이었죠.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장에서 어떻게 추가 대응 전략 살펴볼지 저희 다 함께 만나보고 올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이 한국카본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난주 얘기했던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떨어지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주성이 혼자만 떨어지면 그 인상하지만 오늘 IT주들 100개면 100개, 300개면 300개 다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올라가는 YC 같은 애들도 있죠. 특이하게 올라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왜냐면 IT가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러 지금 열심히 흔들려 놓고 있는데 이유는 뭐 트럼프 입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이쪽이 이제 타격을 받는데 그게 다 보조금 축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기차를 싫어한다는 느낌을 이미 매체에서 많이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엔진 돌리고 그렇죠? 기름 넣고 이런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그래서 전기차를 얘기를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100% 전기차는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그동안 보조금 준 거는 잘못 줬다. 너무 많이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기차들이 힘을 못 쓰고 떨어지는 건데 근데 그 IRA 그 인플레이션 그 법에 그 보조금 해가지고 반도체 회사들도 그걸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엮여서 떨어지는데 그거는 회복이 됩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가 반도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에다가 삼성전자 공장을 100개, 1000개 짓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국민들의 그쵸? 고용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죠. 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얘기로 바뀔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전기차는 이런 얘기가 좀 정확하진 않지만 트럼프가 싫어해요. 근데 반도체는 좋아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흔들리지만 자, 하이닉스 실적이 좋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크게 타당한 이유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기차가 떨어지고 보조금 받는 애들 떨어지니까 너 떨어지니 나도 떨어져야지 하고 떨어지는 건데 미선물은 지금 플러스 나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 시장은 조만간에 반등을 줄 겁니다. 몇시 흔들리다 보면 그러면 그때 하이닉스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하이닉스는 상당히 안정적인 위치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데 이게 며칠 더 떨어졌다 움직일지 모르.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뭐 20%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안 떨어져요. 20% 떨어지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로 그런 얘기 있죠. 집 팔고 차 팔고 모두 다 팔아갖고 주식을 사야 된다 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얘가 20% 떨어지면. 하이닉스 실적이 3분기, 4분기 계속 컨센서스가 계속 늘어납니다. 5천억만 늘어나도 진짜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1조, 2조씩 늘어나요. 1조, 2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어쨌든 얘네들은 걱정이 없어요. 흔들리면 사야 될 종목이고 결국은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거기다 장비를 많이 대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반등을 줄 거니까 얘도 이제 빠질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거의 다 떨어졌다고 보는데 근데 다 떨어졌다고 해도 시장이 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갖고 있다가
다시 또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전날 저점에 산 사람들은 아침에 1.4% 깨지지도 않아요. 이 위치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플러스 나면 그때에서는 플러스로 35,000원까지는 무난합니다. 자, 그러면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아침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테마주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뭐 지금 뭐 대마초 관련주, 대마 관련주, 그다음에 뭐 화장품, 뭐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는 아무래도 저쪽 입김 때문에 더 약세를 보이지만, 그러면 뭐 로봇 이슈 있는 것 이 테마주들이 너무 좋아요. 지금 매매하기가 오늘 흔들린다고 365일 중에 뭐 300일 다 떨어지겠어요? 이거는 일부입니다. 또 얘기가 또 시간이 좀 지나 보면 아 그랬구나 지금 흔들리는 게 뭐 한 달 내내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지나 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지금 타이밍에서부터 FOMC가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일이거든요. 그때까지 미국 시장도 크게 뭐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미국 시장도 그러면 대충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무슨 얘기했는지 대충 여러분들도 감이 오죠. 그래도 확실하게 이정 전문가가 언제쯤 바닥 칠 거다 궁금하면은 4시 공개 방송 때 들어오면 되고 잠깐 나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은 결국 테마주도 가고 주도주도 가고 하는데 일단은 일진전기부터 보겠습니다. 테마주거든요. 전기 테마, 전선 테마 죽었느냐? 안 죽어요. 시장이 안 죽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다시 움직이니까 사실 물려도 이쪽에 물리는 게 나아요. 일단은 이거는 17% 수익이지만 다시 내려왔다고 해서 겁먹을 거는 없다. 다시 올라갑니다. 다음은 재룡전기. 재룡전기도 전선 테마. 자, 그동안 이만큼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만큼 올라갔다 조정받고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60에서 또 지지하고 또 반등 줄 때 되면 줄 거니까 기다리시면 될 거고. 자, 두산에너빌리티. 근데 이런 애들이 아침에 올라갈 때 7월 18일 날에 다 한 번씩 현금화 대응을 시켜놓고 내려오면은 다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라 얘기해드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이지만 내일은 대마초 관련주가 움직일지, 로봇주가 움직일지, 아니면 자동차가 움직일지, 조선주가 움직일지, 화장품이 움직일지, 음식업종이 움직일지, 전선 테마, 원전 테마가 움직일지, 그러니까 트럼프 테마, 해리스 테마 계속 돌면서 움직일 거란 말이죠. 뭐 남북경협주가 움직일지 이게 이제 돌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은 버리는 게 아니고 째려보고 있다가 분할 매수 내지는 다시 공략해야 될 종목이라 저는 보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테마주들이 좋아요. 자, 다음은 우리기술. 자,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쭉 내려온 상태에서 이것도 공략을 해봐야 될 종목이지 버리는 종목이 아닙니다. 또다시 얘기하지만 테마주는 계속 순환을 해요. 내일은 다시 원전 테마가 갈지 남북경협주가 갈지 조선주가 갈지 IT는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올라가지 않으면 걸러먹었고 테마주들은 좋습니다. 계속 테마주들이 좀 더 좋은 이 흐름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미 얘기를 했어요. IT보다는 테마주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거다. 지금 더 좋잖아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보다 확실히 우리 기술이 낫죠. 테마주가 좀 더 낫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어요. 다음은 한전 KPS. 이것도 마찬가지. 좀 전 앞전에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 한번 팔고 내려오면은 이런 게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요약을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크라이나 재건 가지고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걸 지금 묻지 말고 차라리 그걸 할 거면 전선, 전기, 원전 테마 아니면 조선주, 조선기자재 아니면 빠져있는 뭐 이렇게 뭐 화장품이 됐든 음식업종이 됐든 이런 쪽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올라가 있는 거 우크라이나 재건 움직였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그 종전한다고 그래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재건주들이 건설 기계들이 거기 가갖고 아니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뭔가 인프라 건설 인프라 이쪽을 작동을 시킬 것 같으니까 그런 기대감에 움직이는 건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다른 이슈가 더 튀어나와 버리게 되면 그쪽으로 몰리면 그럼 고점에서 몰린 사람들은 답이 없고 그러니까 수익 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팔면 가면 되는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 기계 쪽도 계속 좋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쫓아가는 거를 여러분들 좀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한적 KPS 말씀드렸고, 자, 뒤에 또 있나요?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한국카본으로 가겠습니다. 참 오늘 종목을 공략하는데 골라오는데 고민을 여러 가지를 했어요. 아, 분명히 원전하고 전선 저거 분명히 갈 텐데 지금 저거를 그냥 줄까? 아니면 지금 당장 먹으려면은 저쪽에 있는 삼부토건 딱 삼부토건을 찍었거든요. 아까 5%대 상승할 때에서 이거를 찍을까? 근데 어차피 갖고 와봤자 여러분 못 삽니다. 오히려 아까 17%대 12%니까 사자마자 여러분 깨졌을 겁니다. 근데 저거 외에서는 다른 것들은 거래량이 없어요. 딱 사면은 딱 물리기 딱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전한 쪽으로 뭘 볼까 하는데 지금 조선주들이 흐름들이 나쁘지 않고 특히 조선 기자재들, LNG 가스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괜찮은데 차트가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이렇게 만만한 애들이 있습니다. 한국카본 시가총액 5,600억짜리고요. 바닥 쪽에 있고 이게 뭐 여기서 저점 깨지고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요만큼은 올라가죠. 3%는 올라가겠죠. 거래 좀 실리고 쪽 얘기 나오고 만약 트럼프가 뭐 LNG 뭐 기지창을 만들겠다, 가스창을 만들겠다, 뭐면서 LNG 가스 목표량 얼마큼을 만들어갖고 이걸 다 수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근데 모르죠. 앞으로 뭐 4년 뒤. 왜냐면은 지난 정권 때에서 LNG 가스를 전 세계에다가 열심히 세일즈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세일즈 당했고, 근데 괜찮아요. 왜 싸게 일단은 뭐 그런 거라도 받아와야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속 할 걸 예상으로. 제가 미는 테마는 절대로 아니고 과거에 그래서 뭐 과거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있을 때 그쪽 관련주를 밀었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안 갔죠. 그때 당시 잘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트럼프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솔직히 이게 뭐 급등하겠어요? 안 올라가겠지만 요만큼은 올라갈 수 있어요. 3에서 5%.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때에서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지하실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여기서 버티다가 갈 때 되면 올라가는 종목을 바란다면 오늘은 한국카본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매수 가격은요. 지금 1,920원인데 뭐 쫓아갈 필요도 없고 가격대는 나쁘지 않네요. 1,920원, 1,920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략을 해보시고 아마 사도 그렇게 움직이진 않을 텐데, 근데 조선주 움직이고 조선 기자재 막 성광밴드 이런 거 급등하게 되면 그때에서는 조금은 쫓아가면서 그때는 수익 실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주 강하게 움직이거나 성광밴드 강하게 움직이면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매수가까지 만나봤습니다. 19,02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시장이 강하게 흔들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불안감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이 오후 4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흔들리는 시장 속 여러분만의 기회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아직도 종목별 종목별 고민이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저희 매수가와 종목명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저희 이소페타시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36,000원 상당히 매수 자리는 좋으신 편이고요.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각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 이상 조정받으면서 강하게 현재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 이소페타시스 46,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3거래일 사이에 주가가 13%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님께 지금 바로 SOS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분은 매수 가격이 나쁘지를 않네요.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36,000원대, 그렇죠? 이쯤에서 제가 좋은 종목으로 얘기했던 종목이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좋게 얘기했고, 여기서도 좋게 얘기했고, 현재에서도 잘 가다가 조정받아서 그렇지 또 넘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 자,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시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IT주들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들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왜 IT주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한테 따져야 되는데 근데 트럼프한테 따지기 전에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랬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이땐가 제가 방송에서 어느 날 갑자기 멀지 않았어요. 2주 안쪽으로 오늘 만약에 제가 넥타이를 메고 오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조정은 조정인데 그렇게 위험한 조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건강한 조정이에요. 죽으려고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좀 아프죠. 아쉽죠. 여기서 이만큼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계속 테마주 장세다, 테마주 전성시대를 노래를 하는 겁니다. 뭐 또 얘기하지만 이걸 또 얘기를 해야지만 초보자들이 그나마 알아들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IT가 나쁜 거냐, IT 버려야 되냐, 아니 대마불사 IT는 여전히 되는데 지금 당장 수익 내려면 차라리 원전과 전기 전선이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콕 집어줘도 그래도 안 들려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또 원전 테마 또 상한가 가면은 그때 몰랐어요. 그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놀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테마 장세. 그러면 테마주 많잖아요. 화장품도 있고 뭐도 있고 이거 다 공개받아 했던 얘기인데 뭘 모르겠으면 그냥 안전한 거 조선기자재 이런 것들 잡아놓고 있거나 근데 저는 빠른 걸 원합니다. 그러면 원전 테마 하면 돼요. 원전, 전선, 전기 하면 되는 거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좋죠. 좋은데 거래량이 없는데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안전한 쪽으로 얘기했던 거지 모든 테마는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근데 지금 IT를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IT를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것도 다시 움직이는데 바로미터를 하이닉스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하이닉스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더 맛있게 혹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까? 실적은 진짜 대박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시청각 자료가 필요해요. 말로만 얘기하면 안 되고 저번에도 보여줬고 아주 지겹도록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이게 작년에서 이게 22조가 아니에요. 지금 22조 8천억인데 이것도 오른 겁니다. 얼마 전까지 21조, 20조고요. 자꾸 올라요 지금. 자꾸 올라. 이게 작년에 얘네들이 17조 찍었어요 여기. 작년에 애들이 2025년도에서는 17조를 당기순이익으로 17조를 벌 거다라고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서는 그렇게 얘네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몇 조가 늘었어요? 한 6조 는 거죠, 그렇죠? 5조 8천억이 는 거니까 6조가 늘었단 말이에요. 6조 는 게 이게 누구 뭐 장난이에요, 이게? 엄청 늘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뉴스에서 얘기 안 해주죠.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도 엄청 늘어나요. 원래 2018년도에 18조를 벌었다가 2026년도에 여기가 18조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것도 18조 조금 안 되거나 18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3조 5천억 나옵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매년 자꾸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이게 급락을 한다? 그럴 일은 없다. 저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돈이 있으면 지금 하이닉스 사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사는데 내일 떨어지면 전문가님 사라 그랬는데 떨어지네요. 지금 음봉에서는 더 떨어지고 생각해서 분할 매수하는데 망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여러분 금을 사잖아요. 금을 사면은 여러분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게 금 가격이 떨어져도 이게 쓰레기는 안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죠. 얘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올라가는데 가치가 잠깐 떨어질 수는 있죠. 금 가격도 변동하듯이. 그래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가 흔들려봤자 뭐 많이 흔들려봐야 18만 원 보는데 지금서부터 이거는 모아가면 얘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대형주를 노리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고 개별주를 보시는 분들은 아까 봤었던 이수페타스 질문 주신 거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떨어졌죠.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 이수페타시스도 올라가니까 단타 치는 사람들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강하게 시장과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줬는데 시장을 모르겠다. 도대체 뭘 해야 돼서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상담해드렸고요. 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기아요. 기아. 기아 12만 5천 원에 네, 10%요. 12만 5천 원에 10%. 네, 자, 일단은 최근에 떨어지는 거는 원래부터 떨어지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전기차를 싫어해요. 근데 기아도 전기차를 만들죠. 만들잖아요. 전기차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미 떨어지고 있었어요. 6월 달서부터. 그래서 지금 트럼프 입김에 얘가 그렇게 충격을 그렇게 크게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트럼프가 아니 근데 저기 왜 아침에 그 잠깐 올랐다가 또 밑에 빠지더라고요. 잠깐 올랐다 떨어지는 건 아무 의미 없죠. 예.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뭐 아침에 상가 갔다가 떨어지면 뭔가 큰 악재가 떨어졌거나 호재가 났는데 호재가 사라졌거나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지만 뭐 주식이 장중에 1% 올라갔다가 2% 떨어졌다 하는 거는 다른 애들도 늘상 있는 일이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게 자동차주들이 약한 것은 2차 전지도 약한 것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를 지금 까대고 있는데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전기차 말고 그냥 차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석연료차. 그래서 예. 그쪽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양쪽인데 근데 정확하게 미국에서는 트럼프 관련주로 해서 자동차가 간다는 느낌보다는 화석연료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미국 시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런 거는 그냥 이슈는 이슈대로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아니, 왜 그러면 떨어지는 저기 뭐야. 거냐면 시장이 조정받아서 본전까지는 올 수 있어요? 본전까지는 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러니까 요때 질문해야 돼. 코스피가 2,850에서 다시 2,900으로 신고점으로 갔는데 기아차가 안 올라가 이상해요. 그러면 그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는 이상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지수도 떨어지고 있고 다 떨어지고 있는데 기아가 혼자 올라가면 안 되죠. 얘가 올라가면 지금 그게 이상한 겁니다. 지금은 아주 정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수익으로 올라올 수 있느냐? 그렇죠. 2,850에서 2,900으로 다시 올라오면 얘도 다시 수익으로 12만 5천 원으로 올라올 거니까 예. 지수를 아니, 기다리세요. 그런데 미국 주식이 요즘에 계속 빠지네요. 최근에 빠진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올라갔으니까 어저께 뭐 한 3, 4일 빠진 것 같은데. 많이 안 빠졌어요. 예. 이만큼 올라갔다 요만큼 떨어진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시장은. 그래서 빠지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잘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D 현대 일렉트랙이요. HD 현대. 현대 일렉트릭 이거 전선 테마안 같은데 34만 원에 34만 원. 4% 샀어요. 40%? 4%. 아, 4%? 근데 너무 지금 자꾸 떨어져 얼마 안 샀지만 네. 나는 꽤 많은 돈이라 그것도. 그래요. 비중은 4%면은 어쨌든 전체 주식에서 좀 작긴 하지만 뭐 그것도 뭐 소중한 자금이니까. 그런데 네.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거 작년 9월 달에 6만 원 할 때, 그다음에 네. 올해 1월 달에 10만 원 할 때 왜 안 사시고 34만 원에 사셨어요? 아 이거요. 네. 제가 몇 번 팔았다 샀다 했어요. 아, 샀다 팔았다 하신 거예요? 네, 그랬다가 이제 이게 5만 원이 넘길래 35만 원이 넘길래 그때 팔아가지고 딱 이걸 샀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강한 종목을 어쨌든 계속 매매를 잘 가지고 노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래요. 그거는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종목 자꾸 사고 팔고 해야 물려도 수익 나고 그러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최고점에서 물리긴 했지만 지금 전선과 전기, 원전 이 이슈가 하루 이틀로 끝날 거는 분명히 아니고 지금 많은 이제 인공지능들이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들이 지어지고 전기가 다들 모자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많은 나라에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전기가 또 모자르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얘들 또 다시 신고가를 갈 텐데 비중이 뭐 많은 건 아니니까 어차피 또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걸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도 고민하고 있다가 네네. 움직인다 싶으면 지금 아시잖아요. 전선 테마주들이 지금 추가 갑자기 매수하면 될까? 그러니까 전선 테마주들이 일제히 갑자기 막 폭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어차피 최고점에서 샀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실 거잖아요. 여태까지 네네. 매매해 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을 건 아니에요. 죽을 건 아니니까 이거는 네. 어쨌든 바닥을 어디서 잘 잡느냐의 이제 싸움인데 그 추가. 타이밍은 늘 나오듯이 전선 테마주들이 갑자기 막 폭등하고 있고 어느 게 갑자기 20% 가고 있고 25% 가고 있고 그러면 얘가 5% 올라가면은 그냥 거기서 추가 매수하면 돼요.
그럼 또 신고가 갑니다. 네, 그게 막 올라갔다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또 올라갈 거예요. 네. 시간은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다. 걸리겠지만. 예. 자, 일단 이렇게 돌아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오늘 장의 주인공이죠. 이 한국카본 지금 이 시각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국카본 지금 이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한국카본인데요. 여전히 1,95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할 텐데요. 여전히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거세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1% 이상의 이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2,7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출회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현재 1.85% 가까이 현재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813선까지 대폭 밀려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국내외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지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다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리송하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닉스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시장이 이미 그전부터 조정의 기미가 있어. 그래서 테마주가 더 좋을 거다. IT 좀 흔들리는데 하면서 미국에서 이상한 얘기 나왔던 게 목요일이었고 우리나라는 목요일부터 영향을 받았죠. 그 트럼프 이상한 얘기한 거 있잖아요. IRA 그 법안 어쩌고 축소한다. 그래갖고 기술주들이 우리나라는 목요일부터 흔들렸고 미국은 그 목요일 저녁에 흔들렸고 우리나라는 또 금요일 날도 흔들렸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테마 이미 그 전부터 이미 지지난주 2주 전부터 테마주 장세가 될 거다. 박스권 장이다. 테마주가 더 좋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조정받으면 IT는 3주째 조정받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주까지가 2주째였거든요. 갑자기 기억력이 막 살아나네요, 갑자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지금 집중해서 지금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하이닉스는 안 죽는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지금 사면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어차피 안 사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안 삽니다. 왜 안 사는지는 일단은 다른 건 물려서 안 살 거고 그다음에 무서워서 안 살 거예요. 자, 단도직입 얘기하면 이거는 21만 원 이하에서 사면 먹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안 살 겁니다. 왜냐면 무겁고 무섭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21만 이하면 왜냐면 하이닉스가 일단 25일 날에 실적 발표를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인가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전후로 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흔들리면 더 좋아. 어차피 안 죽거든요. 하이닉스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21만 원 이하에서 사면은 먹는다라는 얘기를 우리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추천주의 개념인 것도 맞고 일단 대형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 없겠지만 이게 죽어야지만 시장이 죽는데 이거는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도 봐봐요. 분차트를 보면 죽는 모습이 아니고 흔들렀다가 올리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거를 사는 게 맞습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사는 자리가 맞아요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산다고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시가총액 150조짜리가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서울경제에서 경사납니다. 경사. 야, 이정수 전문가 얘기했는데 150조짜리가 움직였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움직일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 건데 물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더 골탕 먹인다고 여기서 더 이렇게 흔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전합니다. 그만큼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IT는 예로 보시면 되고 자, 또다시 하나 또 정리를 하자면 자, 그러면 이정수 전문가는 지금 IT를 사라고 하는 거냐? 삑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안전하고 지금 살 수 있는 자리지만 수익이 많이 나는 쪽은 원전 테마라 그랬죠. 원전 테마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쫓아가지는 말고 테마주가 좋습니다. 그 원전 테마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다. 우크라이나도 좋고요. 화장품도 좋고요. 김밥 관련주도 좋고 다 좋은데 여러분들 괜히 그런 데 들어갔다가 안 움직이면 나중에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전과 전기는 인공지능과 엮여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안전하단 말이에요. 실체가 있고. 그래서 원전 전기 테마를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내지는 빠른 수익을 원하면 그쪽으로 붙으라는 얘기고 안전한데 제가 뭐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있는데 500억 정도 투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하이닉스가 좋다라는 얘기고 아셨죠? 어쨌든 시장은 지금 계속 조정 중에 있지만
겁낼 것은 없다. 전략을 잘 세워서 이따가 4시에 또 공개 방송에서 과연 미국장이 언제 바닥을 칠 건가? 요거에 대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이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저희 문자로 들어온 두산 테스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5만 200원이시고요. 2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3% 이상 밀려나게 되면서 3만 8,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이 두산 테스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자, 이건 물린 지 한 3, 4개월 되신 종목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갖고 있어야 돼요. 빠진 만큼 빠졌고 저점은 안 깨질 것 같은데 개인들이 싸다고 많이 산 게 일단은 뭐 크게 흠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바닥권역에서 힘을 못 내고 있는 거.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다시 살아나서 올라오면 다시 30만 원 간다는 얘기 나오면서 강한 힘을 보여주면 얘도 45,000원, 47,000원 이렇게 해서 매수가까지 근처까지 올라올 때가 올 하반기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3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뭐 올 한 10월 달, 11월 달 이때쯤 되면은 그때는 5만 원 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4시에 또 공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거다, 언제까지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또다시 귀를 뚫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에서 이 시장 제가 얘기한 대로 조정받고 있는데 좀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원전 테마 움직이면서 테마주 장세, 그렇죠? 우크라이나 재건 강하게 움직이고 너무 좋죠. 거기에다가 조정받으면 IT주들은 다시 움직일 텐데 괜히 지금 먼저 샀다가 깨지지 말고 그래서 잘 듣고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겠고요. 잠시 후 저희 오늘 오후 4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만의 돌파구를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가 2,750선 테스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테마주 매매의 용이한 시장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한국카본, 매수가는 19,020원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